좋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느라고 그동안에 어, 녹화했던 걸 다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더니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떤 고쳐지지 않는 관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 알아들은 걸로 다 기억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도 강조할 때 보면 이제 선배 기수들이 다시 재수강하느라고 이제 늘 그래 다시 오시거든요. 다시 오시면은 이게 막 강좌를 하다 보면은 손을 번쩍 들고 아니 우리 때는 왜 안 가르치고 여기서만 가르치냐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책을 교재를 이렇게 보여줘. 이거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잘 뭐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뭘 느꼈냐면 와 이거 다 머릿속에 넣고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거지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선생님은 선생님은 공부해서 알려주시면서 하지만 저희는 생전 처음 듣는 거를 그 예, 1시간, 2시간 안에 전혀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의 머리라는 게 뇌라는 게 언어나 상징으로 입력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되고 그 기억된 것이 다시 인출됐다가 다시 경화돼서 들어가고 인출됐다가 경화돼서 들어가고 한 서너 번 최소한 서너 번 반복해야 장기 기억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뭐 몰라도 어때요? 그냥 나중에 찾아보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내 삶 속에서 써먹지 못하면은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됐고요. 저는 아니 이게 뭐가 많다고 맨날 그랬는데 너무 많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건 뭐 논문 쓸 것도 아닌데 무슨 증명할 것도 아닌데 내가 말씀드리면 다 믿어 주시는데 뭘 그렇게 어, 알 필요도 없는 까지 다 얘기하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이제 음식,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음식만 딱 뽑아가지고 평소에 이거는 항상 먹어야 된다. 음식이지만 항암제다. 그런 개념. 다음 시간에는 그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것들, 그중에서 어떤 성분들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한약재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음식은 중복되는 거 싹 피하니까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꼭 먹어야 돼 이겁니다.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밥맛이 있든 없든 이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그것만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복습하시겠습니다. 사람의 DNA가 고세균, 세균,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래서 고세균, 세균, 바이러스의 DNA가 우리 각 세포마다 거의 DNA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순서를 가진 DNA나 RNA가 들어오면 상호 동조할 수밖에 없다. 그 상호 동조하는 극단적인 현상이 어떤 거냐 하면은 50%에 해당하는 DNA 중에서 만일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바이러스하고 동일한 DNA들이 막 떨다가 나중에 확 합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급격하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개 그런 현상으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우리 몸 바깥에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 몸 속에 들어온다. 어디로 들어오느냐? 호흡할 때 항상 들어온다. 밥 먹을 때 항상 들어온다. 그럼 호흡할 때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폐 속에는 어, 폐 속에 그 면역 세포들이 가득 차 있어요. 특히 대식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으로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위나 장의 점막 세포에도
그 림프에서 나온 네, 면역세포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그 소리가 아, 어디서 그래요? 들려서 백진 선생님 음소거해 놓을게요. 예, 아, 괜찮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뭐 신경 안 쓰지만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중에 특히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직접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의 DNA를 바꿔놓기도 하고 지가 들어가서 끼워져 있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속의 DNA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이 전부 다 암 유전자더라.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들. 그러니까 온코진하고 스프레스진이 있었잖아요. 온코진, 바람 유전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DNA를 가지고 만드는 물질들은 거의 바람 유전자. 근데 그 중에 우리 몸의 50%가 바이러스의 DNA가 똑같은 거니까 그것들이 잘못 작동을 하면은 바람 유전자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딱 붙들고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 분야가 많이 이렇게 아직도 밝혀야 될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DNA와 우리 사람의 DNA가 유사하다. 예, 기분 나쁘지만은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나쁜 놈,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몸속에 같이 산다. 우리 자연 속에서 같이 산다.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깔끔하게 살아도 꼭 병이 오게 돼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암과 관련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하는 역할 중에서 암과 관련한 것들을 뽑아보면은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예, 그 염증이 특히 박테리아는 염증을 많이 일으키죠. 염증을 일으키면 헤파토사이트 그로스펙트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변이된 세포에서 C매트가 발휘가 되는 거죠. C매트는 원래 정상세포에서 발휘되는 건 아닌데 이 세포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로 분리된 그런 형태의 그 세포 속에서 C매트가 발휘되죠. 옥토포는 잘 기억하시죠? 이거는 전부 다 배아줄기 세포로 역분화를 시키는 유전자고 속스2는 그 주변을 전부 다 태아의 환경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암세포가 면역세포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죠. 이 저산소 구역을 형성하게 되고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세포 속에서 DNA를 교란하는 일이 허다하고 또 자기가 자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이 바람 유전자가 되기도 하고 특히 헬리코박터는 위에서 미분화를 유도해갖고 어, 암이 되게 하는 그런 이게 그냥 아주 드문 케이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나이 들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몸에서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간염에서 C형 간염, B형 간염에서 간암이 되는 그런 경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도시 환경은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 몸으로 들어온다.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원래 우리와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는 항상 서로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교환된다는 거기. 그러니까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나쁘다는 개념으로 볼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항암을 하다 보면 암세포들이 많이 망가지죠. 정상세포들도 많이 망가지고. 세포들은, 세포 속에 들어있는 70%가 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핵산,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것들, 지질 이런 것들이니까 세포가 망가지면 그것은 전부 다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영양분이 된다.
암세포의 영양분이 된다. 네. 그 다음에 특히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RNA가 주로 장내에 많이 살아요. 왜 장이 튼튼한 것이, 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암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뭐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코와 입 속에서 바이러스가 밤새 많이 증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구강, 비강 청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염증이 우리 몸속에 어디든지 염증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피부도 마찬가지고 위염이든 장염이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염증은 초기에 굉장히 잘 잡혀요. 초기에 프로폴리스나 언용액이나 이런 거 하면 되게 잘 잡히고 조금 지나면은 잘 안 잡히거든요. 염증은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어떤 경우에는 강제로 그렇게 조치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염증이 생기면은 시메트라는 게 발현될 수가 있어서 암이 전이되거나 새로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면역세포를 관리하는 건 전부 부교감신경이거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몸에서 완전히 이완됐을 때 제대로 작동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완됐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잠들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잠시 누워서 한 15분만 가만히 누워 있어도 굉장히 그게 이완이 잘 되고 부교감신경이 잘 작동할 수가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작동 안 하면 결국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긴장되고 그럴 경우가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 있고 부교감신경이 너무 지쳐 있을 때는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실제로 면역 기능이 확 떨어진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선생님, 이 커피 같은 걸 마시면 교감신경이 막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서 커피 드시는 거예요? 커피 그러시니까 제가 커피가 먹고 싶었어요. 네? 네, 그렇죠. 커피를 마시면 교감신경이 막 발달하는 거 아닐까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깨어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막 머리가 시냅스가 엄청 격렬하게 일어날 때 그걸 좀 잠잠하게 하는 기능도 있고, 또 몸의 그 배출 기능도 있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약간 맛있잖아요. 달콤하고. 사실 제가 요즘에 커피를 뭐 마셔가지고 예, 커피 좋습니다. 커피 굉장히 좋아요. 많이 안,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지만은 설탕 타 먹어도 좋고, 안 타 먹어도 좋고, 좋습니다. 꿀 타 서, 드시면 되겠네. 선생님 한 가지 네. 죄송한데요. 오늘 아니 그 유통기한이 아직 며칠 남아 있어서 그 통밀빵을 먹었는데 나중에 막 먹고서 나중에 보니까 곰팡이가 핀 거예요. 네. 자세히 못 보고 그냥 먹은 거야 그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위산에 녹아서.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것들은 장 속에 가가지고 네. 또 자기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죠. 통밀빵에 사는 박테리아니까 우리 몸에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약간 제가 어이가 정말 없. 예, 우리 공부 모임 첫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실 때마다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제가 답을 용기 있게 아주 당차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양식단 잘 먹어야 된다. 이거 엄청 중요하고 발효해줘 장을 위해서 그다음에 뭐 비타민, 티오닌, 콜린, 엽산, 비타민 B12 있는데 뭐 전부 다 우리가 항암할 때 다 쓰는 것들이니까 따로 이제 먹어서 어떤 치료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은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신경 쓸 거 없고 중요한 것은 바깥에 갔다 왔을 때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나랑
평생 같이 사는 거니까 바깥에 갔다 왔을 때 손 씻고 입 헹구고 코 헹구고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거죠. 자,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게 왜 안 되냐 도대체. 그래서 다들 대개 한 1년 정도 지나시면은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걸 먹어야 되는지 다들 저한테 통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이게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병원에서. 병원에 가면 웬만한 건 다 쉽게 어떻게 잘 치료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해 있어도 아직 암의 실체, 세포의 실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부한 거 보면 뭔가 막, 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미제 영역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가 며칠을 고민했어요. 몇 주를 고민했어요. 왜 빨리빨리 안 되냐. 어떻게 하면 좀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기대요. 지식을 벗삼아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 위에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 확률이 훨씬 높다는 확신은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냥 모르지만은 그냥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편하겠다. 예. 그래서 아주 오늘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우선 역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역분화 돼가지고 이제 암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는 역분화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치료되는 중에도 계속 역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거죠. 역분화가 되면 또 줄기세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튼 역분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아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아졌다. 뭐 그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역분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거꾸로 생각해갖고 역분화가 계속되고 있다면 아무리 치료해도 결국은 그 뿌리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역분화가 멈추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뭐, 여기 나오는 NF-kappa B-스트레스, 약,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발현한다 그랬죠. 같이. 이 기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NF-kappa B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인데, 그 중에서 그냥 한마디로 딱 하면은 암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NF-kappa B는 암세포에서만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정상세포에도 이게 있어요. 이게 NF-kappa-B를 너무 억제하면 정상세포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약이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복합천연물 또는 한약을 쓸 때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생각해서 처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또 서로 상보적인 역할도 해요. 이게 못하면 이게 하고 이게 못하면 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약 같은 경우는 침투하는 또 전이시키는 데도 아주 일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약은 골수세포 성장을 억제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로 하고 있는 건데 암세포를 다 하고 있죠. 노달은 이제 무한 정식하게 하는 거. 그다음 옥토포는 역분화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인자잖아요. 린28 이것이 분화를 촉진하게 하는 렛7이라고 하는 마이클 RNA가 있는데 그것을 억제해가지고 자꾸 그 역분화가 진행되게.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아주 적은 것이죠. 비교적 쉽게 치료되는 암이고 줄기세포가 엄청 많은 것들은 잘 치료가 안 되는 암이고 그렇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기세포가 계속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매 식사 때마다 마늘, 녹차, 녹황색 채소, 새싹, 알로에, 다시마, 버섯 강화. 다 먹긴 좀 그러네요. 그죠? 다 먹고 아니고 문제는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어쨌든 음식 때마다 항상 신경 써서 먹어야 된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다. 항암제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할 때는 항상 이걸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특히 마늘 굉장히 좋거든요. 마늘을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식 억제. 그러니까 결국은 만일에 암세포가 증식만 하지 않으면 그냥 데리고 살만한 거거든요. 말썽 안 부리고 그냥 조금 커졌어.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변화가 없어. 뭐 아프지도 않아. 뭐 별 느낌 없어. 이러면 그냥 데리고 살만한데 암세포는 계속 커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든 치료가 그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증식 억제가 증상 치료, 그러니까 완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증상을 없애는 치료에 있어서 모든 것이다.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성장인자들이죠. FGFA. 이거의 성장인자가 발현되면 시메트가 발현됩니다. 시메트는 단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 예, 거기서 발현되는 거고, PDGF는 P가 플레이트레이트죠. 플레이트레이트, 혈소판 유래인자. 이게 ODC가 발현되면은 이 성장인자뿐만 아니라 미까지 같이 발현되니까 반드시 막아야 되겠죠. 야번 여기서 나왔고, 라스는 모든 암에 다 발현되는 건 아닌데 이것도 똑같은 배아세포의 성장인자거든요. 특히 췌장암, 폐암, 췌장암, 대장암, 간암에 많이 발현돼요. 췌장암과 대장암은 거의 뭐 8, 90% 정도가 라스가 발현이 돼요. 라스가 발현됐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라스 역할을 잘 몰랐어요. 라스가 라스를 억제하면 췌장암, 대장암을 막을 수 있다고 논문 나오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불과 3, 4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췌장암, 대장암이 그렇게 치료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 라스를 관리를 하면은 훨씬 잘 치료가 되겠죠. 그게 필요한 게 마늘, 홍어. 마늘은 항상 들어가요. 알로에 항상 들어가고 버섯 항상 들어가고 유산균, 코코넛 오일 또는 오레가노 오일. 그 다음에 홍합은 어떻게 암세포수. 먹어요? 네? 강화. 홍합. 홍합. 홍화요. 홍화는 가루로 오거든요. 그래서 홍화 물 달여서 먹어도 되고 가루로 먹어도 되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물 달여서 먹는 게 그냥 괜찮더라고요. 별로 뭐 맛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밋밋한 맛인데. 선생님은 아, 계속 달여서 드세요?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뭔데요? 그 만개나무 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만개나무 뿌리. 음, 예, 만개나무 뿌리라고 있습니다. 그걸 달이면은 빨간 물이 나와요. 음.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그 만개나무 뿌리가 겨울에 캐야 되는데 되게 캐기 어렵거든요. 제가 올해 안으로 조그만 전기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온 산을 다니면서 캐서 드릴게요. 예. 그다음 세 번째로 암세포 수호자. 이제 기억나죠? 암세포를 보호하는 거. HSP27과 SSP90이 제일 중요해요. HSP70도 있었죠. 근데 HSP27은 특별히 정상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암세포 또는 배아세포에서만 발현되는 거죠. 이걸
이걸 제어해야만 되고, 이것들이 제대로 암세포 속에 있는 한, 그것도 일반 세포보다 이게 엄청 많이 있어요. 일반 세포보다 훨씬 많이 있어갖고, 암세포를 보호하는데, 제일 얄미운 게 뭐냐면 HSP90이 변이된 유전자, 그러니까 암세포 속에서 변이 되어져 있는 유전자 전부 다 보호를 해요. HSP27은 그냥 항암제 먹는 대로 계속 뱉어내고, 약을 너무 뱉어내고, 그래서 이것들을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은, 예, 이걸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은 그런 변이된 유전자들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분리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것을 분리시키면은 변이된 유전자, 제일 중요한 게 P53이잖아요. P53. 그 변이된 유전자를 녹여버려요. 녹인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우리 몸속에는 항상 유비퀴톤이라는 게 있어요. 유비퀴톤. 샤페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이 가가지고 이것을 프로테오솜이라는 데 이렇게 넣어서 샥 돌리면은 이게 아미노산으로 된 거잖아요. 유전인자들이 전부 아미노산을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미노산 단위로 싹 분해시켜버려요. 그런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만일에 암세포 안에서 HSP27이 발현되지 않기만 한다면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NF-kappa B하고 STAT3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NF-kappaB는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중에서 기본적으로 암세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 만들어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옥토포, 그다음에 PG10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NF-kappaB를 억제를 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 항상 나오죠. NF-kappaB는. H닭은 여기서 H가 히스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DNA가 쭉 가다가 히스톤이란 동그란 단백질, 8개짜리 단백질이 이렇게 감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감긴 부분만 유전인자고, 그런데 이 감길 때에 두 가지 자물쇠가 있어요. 하나는 DNA 자체에 탁 자물쇠를 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히스톤에 자물쇠를 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작동을 해요. 그 히스톤 자물쇠, 그것이 H닭이에요. 자물쇠를 푸는 거, 자물쇠 풀고 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셀포, 이것도 예, 암세포를 보호하죠. 그래서 암세포를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항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알로에, 포도, 사과 껍질, 양파, 녹차, 파슬리, 석류, 마늘, 해조, 로얄 제리. 로얄 제리는 음식이 아니네. 그래도 네. 선생님 로얄젤리 드세요? 로얄 드셨어요? 제리요? 로얄 제리는 그게 보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먹었는데 그 오래 보관할 수도 없고, 또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관을 하더라도 좀 보관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좀 먹어는 봤는데 계속 먹지는 않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거 많잖아요. 이걸 다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이제 비싼 건 빼고 싼 거,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놔야 되냐면, 이제 나중에 전부 중첩되는 거 다 빼고 이렇게 뽑아내면 밀게 안 돼요. 항상 먹어야 된다 이거죠. 항상 우리 식사할 때마다. 음.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그전 공부 모임에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 머릿속에 콕 집어넣어 놓고 안 헤어지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붙여놓고 몇 개 안 돼요. 이건 항상 먹는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암세포는 태아세포와 같이 면역 회피 작용이 있죠. 그 중에서 면역 회피하는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T세포를 작동 안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T세포를 억제하는 유전인자가 콕스2, 콕스2가 발휘 안 되면 락스가 PG2였나? HCG는 호르몬이죠.
태아일 때만 발현되는 호르몬, 아까 나왔던 약, PDL1, CTLA4 이 두 가지는 항상 T세포에서 T세포를 무력화시키는 그 라이간드다. 그 다음에 아이디오 이런 것들을 억제를 시키려면은 녹차, 마늘, 알로에, 갈근, 강화. 이것만 먹으면 다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치료하는 약으로 쓸 수 있는 천연복합물 중에서 음식에 해당하는 것, 반찬이나 또는 뭐 양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따로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어서 건강기능식품에서 꼭 찾아야 될 것은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선생님, 계속 예, 예. 갈근은 갈근 직접 칡입니다. 칡뿌리. 음, 네. 갈근도 그렇고 강황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강황은 거의 70%가 바깥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황은 혼자 먹으면 별로 흡수가 안 되고 알로에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알로에는 또 알로에만 먹으면 안 되고 호장이란 그 한약재가 있어요. 달인물 속에. 그런 걸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음식으로 우리가 늘상 먹을 수 있는 것만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깨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죠? 면역세포. 그러니까 T세포를 깨우면은 내 몸의 T세포가, T헬프세포가 공격 명령을 쫙 내려가지고 B세포가 항체 막 만들고 또 킬러세포가 막 가서 공격하고 NK세포도 공격하게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그 수많은 우리의 병사와 우리의 장병들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그 훌륭한 장병들이 몸에 가득 있다. 그것을 깨우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녹차, 마늘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알로에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특히 녹차, 마늘, 알로에, 갈근은 조금 그런데 강황까지는 항상 먹어야 된다. 맨날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알로에랑 네. 호장을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같이 먹는다는 거는 그냥 그 시간에 그,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중에 네, 그냥 그렇죠. 따로 먹어도 예, 예, 맞습니다. 따로 먹어도 그 성분이 있어야만 예. 하루 중에 떨어뜨려도 그냥 뭐 하루 중에 먹는다는 개념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내 몸속에 이제 흡수가 되면 거의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혈액에 세포로 어, 들어갈 때에 그 성분이 있어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거의 70%는 흡수가 안 되니까 그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 한약재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발효대사를 산소대사로 바꾸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완치는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줄기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면서 완치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교수님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뭐 그런 책을 하나 쓰셨나 논문을 쓰셨나 박영선 선생님 전화를 하시면서 막 흥분하셨어요. 진짜로. 그 기사 봤냐고. 예, 봤습니다. 그랬더니 봤지 않냐고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 선생님이나 다른 학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서 어떤 명확한 이론적인 체계를 세우면 항상 그런 게 감동인가 봐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딱 연구를 해냈다 그러면 엄청 감동이 되나 봐요. 그래서 완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암세포가 다 죽는 게 아니다. 마지막 남은 줄기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바뀌는 것이 암의 완치다. 예. 그때 꼭 필요한 게 산소대사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뀐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발효대사를 하지 않고 산소로 대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평소에도 산소 대사를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영향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알로에, 포도, 강황, 녹차, 똑같죠. 석류, 어, 석류 요즘 참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홍경천을 제가 하나 넣었는데 이 원래는 한약재에 속해요. 근데 뭐
중국에서는 보니까 홍경천이 한약재는 안 쓰이고 일상생활 속에 쓰이더라고요. 고산지대 같은 데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홍경천을 물속에 넣으니까 물이 폴폴폴 산소가 막 기포가 생기더라고요. 전부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홍경천 스스로 산소를 엄청 품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석류는 어떻게 먹어요? 석류는 그냥 예, 이렇게 까가지고 아니 이거를 거의 뭐 일상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아니 그게 있을 때는 아니고 그냥 먹는다 이거죠. 그렇죠. 다른 것 중에서 늘 먹는 것들, 자주 먹는 것들하고 만약에 석류가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 동남아 석류는 되게 맛이 없어요. 진짜 맛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석류처럼 약간 달콤하고 뭐 달콤하고 뭔가 그 맛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그냥 맹물이에요. 음.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석류 석류. 엑기스처럼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근데 그거는 저는 예, 가공된 거는 뭔가 조금 예, 꺼려지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석류 주스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게 석류는 여성 호르몬을 항진시킬 수 있다 음.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1996년도에 그 이론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 좀 나름대로 확인하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식물성 여성 호르몬제는 스스로 억제와 항진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어, 부작용이 많은 이 호르몬 억제제를 먹기보다는 어, 호르몬이 많은 여성 호르몬, 이게 여성 호르몬 베타거든요. 베타가 많은 이제 직접이나 또 석류나 달맞이유 이런 것들을 먹는 게 훨씬 좋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암세포들은 이게 분화로 끝까지 분화만 되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호일 뿐이에요.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분화가 끝까지 되면 더 이상 증식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갭 정션이라 그래가지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갭 정션 그 상태가 딱 되면은 암세포는 원래 거기서 씨 몇 발현해갖고 계속해서 뻗어나가잖아요. 정상세포는 막 터뜨려 가면서도 계속 커지잖아요. 근데 그게 태아에 있을 때 어떻게 장치가 되어 있었냐면은 갭 정션, 그러니까 다른 장기나 다른 세포하고 이렇게 딱 가까워지면은 그때에 C메이트는 싹 사라지고 C메이트는 메틸화가 되고 히포 경로라는 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딱 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암세포에서.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분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분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화가 못 되는 이유는 분화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분화를 억제하는 그 물질, 그 유전인자를 잘 제어를 하면 이게 끝까지 분화될 수가 있다. 100%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일단 억제하고 있는 유전인자들 다 제거하면은 분화가 유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정상세포로 바뀌는데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작동하는 것이 미분화를 시키는 것들이 이거 암세포 속에 있는 이런 유전인자들이고 원래는 히포나 레세븐 이 두 가지가 작동하면은 이것들이 다 무력화된다. 미분화를 시키는 유전인자들이 다 무력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히포 경로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암생물학에도 잘 안 나오는 건데 히포 경로가 해결사예요, 해결사. 이게 필요한 게 마늘, 후추, 고추, 비아그라, 새싹, 버섯, 발효, 홍삼인데 마늘, 후추, 고추, 비아그라 전부 다 어떤 원기를 일으키는 그런 예, 그런 것들입니다. 예, 원기. 네. 새싹은 선생님 그냥 예. 일반 야채들의 아주 작은 새싹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새싹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격받으면 그냥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새싹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물질이 결국 암치유 물질이잖아요. 식물이 만드는. 그러니까 식물이 그때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음, 이해 안 됐어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왜 다 성장한 게 아니라 새싹이 더 암치유에 더 효과적인지. 원래 이제 약성분을 만들 때 어느 부위에 약성분을 만들 때 처음에 이제 발화가 돼갖고 이렇게 피어나올 때 그때 만일에 균이 침범하면 바로 끝장이 나버리잖아요. 음, 그때는 왜냐하면 이파리가 입의 바깥이 견고한 껍질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 몸도 피부가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이 아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입장에서 완전 난공불락이거든요.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빳빳하게 식물의 잎이 뻣뻣해질 때까지는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죠.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잎으로 올라갔다가 겨울이 되면은 잎은 떨어지고 그게 다시 뿌리로 다 가요. 그게 뿌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 사이에 만약 열매가 열리면은 열매로 다 가서 열매를 보호하다가 열매가 이제 다 익으면 그게 다시 뿌리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움직여요. 이게 새싹일 때는 그때 그 싹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 파이토케미칼이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죠. 음. 이구나. 예, 그게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 6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중첩되는 걸 딱 빼니까 딱 이거예요. 전부 몇 개냐 하면은 26개인가? 예. 26개 중에서 기타 빼고 과일은 뭐 가끔 먹는 거 빼고 양념 야채 반찬은 매일 먹자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이걸 다 먹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걸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항상 먹는 거를 이제 정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양념류, 마늘 아까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진화적 군비 경쟁 기억나시죠? 진화적 군비 경쟁.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또는 곤충이 자기를 식물을 공격해요. 어떤 물질이 들어가. 그러면 자기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전쟁이 벌어진다든가 뭐 세포가 상한다거나 그러면은 세포는 DNA는 그게 연구실 같아요. 연구하고 연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약을 만들어낸다.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다시 똑같은 이제 공격이 들어갈 때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입장에서 공격이 들어갈 때에 딱 들어가려 했더니 방어가 돼 있어.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저걸 침투할 수 있을까? 저걸 격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해서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또 침투해요. 그럼 식물은 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약을 만들어요. 그것을 진화적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성분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같이 들어가야 돼. 식물에서 어떤 성분만 빼가지고 농축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식물이 갖고 있는 모든 성분을 한꺼번에 같이 집어넣으면 치료가 훨씬 잘 된다. 그래서 그래서 양념류 중에서 마늘, 오일은 잘 모르겠고 오일은 그냥 뭐 쓰시면 될 것 같고 양파, 후추, 고추. 그래서 약간 맵게 먹어야 돼요. 약간 맵게.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위험이 있으신 경우라면 잘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암 효과가 있는 것들이다. 놀랍잖아요. 이거는 왜 놀라워요? 싸니까. 그 다음에 반찬을 만들 때도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꼭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녹황색 채소거든요. 이 녹황색 채소를 먹으면서 그냥 뭐 채소니까 뭐 채소는 몸에 좋다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들어가고 메틸기를 확 공급해주고 그 엽산
그다음에 비타민 막 공급해주고, 비타민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다 공급해주고, 또 발암 유전자들 다 억제를 하고, 실제로 항암제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맛도 있으면서도 싸면서도 항암제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새싹 중요하고, 다시마 이거 항상 먹어야 돼. 이게 매일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항상 이거는 늘 먹어야 된다. 가능하면 버섯 요리를 많이 해서 먹자. 강황도 밥 넣을 때 강황, 마늘, 녹차 이건 기본이니까 파슬리 발효해서. 네. 그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보통 과일 먹는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사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이니까. 어쨌든 사과 껍질, 포도 껍질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전부 레스베라트롤 뭐 그런 계통이잖아요. 석류 알로에. 이 알로에는 우리가 항상 먹는 건데 이 알로에는 이제 사실 이 음식보다도 다른 약재하고 연관돼서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알로에가 사실 알로에 농장 가면은 이렇게 알로에베라 달라 그러면 주거든요. 되게 싸기도 하고 그 껍데기 벗겨가지고 먹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항상 늘 공급받아서 그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새싹이요. 흙에서 이렇게 돋아난 새싹을 먹는 게 좋겠지만, 그 예를 들면 브로콜리 씨 같은 거를 병에다가 키워서 이렇게 새싹이 나게 해서 먹는 경우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농약만 안 생각해요? 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네, 네. 아, 새싹을 이렇게 씨앗 쫙 뿌리면 발아 해갖고 나오는 거요. 잘 안 아니요,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헝겊 같은 데다가 발화를 시켜서 새싹을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에다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네. 그거 제가 찾으면 공유해 드릴게요. 예, 저희 거제도 가면 우리 새싹 비빔밥을 먹는 걸로 아시죠? 네,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네. 맛있게. 그리고 포도하고 사과는 사실은 늘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포도는 이제 제철돼야 먹을 수 있지만 사과는 뭐 1년 44칠 항상 나오잖아요. 다른 거는 석류나 뭐 알로에는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사과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사과, 포도 구하실 때 항상 잘생긴 거는 별로 약이 안 된다. 뭔가 막 고생을 많이 한, 공격을 많이 받은, 농약 안 젖어가지고 막 쭈글쭈글한 거 그런 것들이 훨씬 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과에 선생님 완전 네, 전염집에 그런 사과들도 있거든요. 저기 사과즙, 전라도 강서 쪽에. 사과즙이요? 아니, 사과. 네네. 자연재배. 음, 그 일본의 그 기적의 사과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도입해서 전남 광주 쪽에 그런 사과가 있는데 농약 안 친 정말 거의 자연재배 가깝게 만든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는 병충해가 많아가지고 그 검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검은 네, 점들이 그 사과 바깥 표면에. 네. 근데 그 검은 점들을 먹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 병충해 때문에 그런 걸 먹어도 돼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껍질에 있는 그 자국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벌레들이 그걸 다 먹은 거죠. 이렇게 네. 검게 되는 거죠. 예, 그게 훨씬 약성은 좋을 것 같은데, 기분 나빠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기분은 상관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병충해 병균이, 때문에 박테리아가, 약간 그것 뭐, 때문에 좀 예, 저는 어떤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음, 박테리아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우리 1년에 한 두 번씩은, 음, 뭐 기생충이 아니면은 그 정도 박테리아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기생충 알마 아니라면. 깨끗이 닦아내면은 뭐 그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겠죠. 함양에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은 진짜 사과가 거의 안 열리더래요. 농약 안 치고 TV만 하고 그랬더니 3년 이후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맛있고 뭐 청와대에도 갖다 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음. 함양에 있었습니다.
포도는 제철이 아니지만 아무튼 포도도 참 좋아요. 예, 포도, 사과. 그리고 우리 먹기가 좋잖아요. 맛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 항암에 그렇게 도움이 된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녹차 계속 나왔거든요. 이 녹차가 필수품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 좋겠어요. 거의 모든 암 유전인자, 암 치료하는데 녹차가 다 필요하잖아요. 녹차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뭐 밥 지을 때 이렇게 해보니까 맛이 좀 뜰다 그러셨나요? 저는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저는 녹차하고 강황하고 네, 구기자하고 네, 다시마도 넣고 해서 우럭 이렇게 밥할 때 넣어서 네, 같이 그렇군요. 먹어요. 예. 요즘 집사람이 저기 장독대를 자꾸 사와서 뭐 하나 했더니 뭐 담그더라고요. 그래서 제 음, 언뜻 생각이 저 담글 때 저기에 녹차 넣고 그다음에 뽕나무 이파리 넣고 감나무 이파리 넣고 버섯 또 좀 갈아 넣고 그러면 진짜 완전 저 항암제 된장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 아, 된장 만드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장을 만들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 그 주변에 이제 감나무 천지고 감나무 뽕나무가 참 중요하거든요. 감나무 뽕나무 녹차 전부 다 동일한데 그런 것들을 가루내서 아니면은 사서 먹더라도 그런 가루 내서 그 섞어서 같이 드시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녹차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드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가 왜 그러냐면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똑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쟤네들이 공격을 엄청 받거든요. 그걸 뺏어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막 바글바글 해요. 그래서 그게 엄청 많아요. 프로폴리스나 로얄 젤리. 벌 아닌 다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먹지 못하도록 음, 방어막이 막 약을 엄청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염증 치료가 잘 되고 그런 거죠. 홍경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소 공급하는 데 좋고 홍화, 유산균, 갈근, 비아그라, 발효영상. 이제 이거는 이 위에 18가지는 우리가 식사하면서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거고 밑에 것들은 어떤 증상에 따라서 녹차 빼고 아니다. 녹차 유산균은 항상 먹어야 되겠네요. 이건 반드시.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양곽이나 뭐 비아그라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원기다, 원기. 원기가 없으면은 치료가 참 어렵다. 발효용삼도 참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검사 선생님들한테 구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검사 선생님들이 때만 되면 꼭 저한테 홍삼을 보내주셔서 너무 잘 먹고 있는데 발효용삼을 하면은 완벽할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선생님 구해 네, 주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구해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9시 6분입니다. 비아그라를 여자도 막 먹어도 돼요? 네, 그래요? 네. 음.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비아그라가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좀 나오다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요? 하루에 한 알? 아, 근데 이제 음양곽이라고 또 좋은 한약재가 있어요. 예, 그걸로 드셔도 돼요. 그거는 BRM 그쪽에서 다 들어가서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아니면 네, 그렇죠. 달인 물에? 네. 근데, 다리물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반체, 합반체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음양곽 안 넣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뭔가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때 일시적으로 드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음양각도 그렇고, 예, 음양각도 뭐죠? 어, 뽕나무에서 나온, 뽕나무 비슷한 데서 나온 그 뭐죠? 아, 아, 큰일 났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복분자, 복분자. 음, 네. 음. 그러니까 온기는 또,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정보와 에너지를 이끌듯이 모든 것은 우리 의식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 뭔가 이렇게 좀, 어, 이제 항암하면서 제일 힘들어지는 게 언제냐면은 이 전두엽이 약해지면서
의욕이 자꾸 떨어져요. 뭔가 해야 되겠다 이게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걸 잘 채워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꼭 이걸 해야 될 거.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일 끝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성분을 한번 쫙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은 제 시간에 딱 끝냈습니다. 그래도. 백진 선생님 질문 있으신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너무 선생님 너무 짧지 않으세요? 안 짧아요. 너무 간단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네. 네, 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다 안 먹고 음, 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 치료도 안 하고 항암도 안 하고 사기암 한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아니 갑자기는 아니지만 자연 치유 막 이렇게 생활을 바꾸고 하면서 시골 가서 살면서 진짜 낫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거 다 안 하고도 낫는데 그게 뭘까? 그 완전 정신적인 뭔가 변해서 그런 걸까요? 우선, 우선은 그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항상 그 얘기 하시거든요. 몸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특히 질병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낫는다. 이거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변화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지고 실험되어지고 증명됐지만은 변수는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 페이지에 진인사 대천명을 쓴 이유도 인간이 그걸 완벽하게 이 길을 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돼라고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100% 돌팔이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 깊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기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늘의 뜻이 맡긴다. 하늘의 뜻이 맡긴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내 몸,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니까 하늘의 뜻이 맡긴다는 것이 결국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선 그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직접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자연치유해서 나았다. 뭐 기사 같은 거는 많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항암을 안 하고 그냥 자연치유로 해서 뭐 병원 입장에서 보면 나은 거죠. 5년 됐으니까 나은 거죠. 근데 이게 나았다고 할 수 있는 없거든요. 내 몸속에 암세포가 다시는 안 생긴다든가 없어진다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어, 적절히 제어하고 같이 그냥 공생하는 그런 정도죠. 그래서 그 직접 만나서 그분의 처음 발병 상태, 치료 과정, 그 다음에 현재 상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검증했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았더라.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없지 싶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해서 나은 것은 그 음식, 주로 그분들이 산에서 직접 뜯어서 많이 드셨다 그러잖아요. 어떤 간암 환자도 그렇고. 그것이 진짜 약이죠. 그것이 파이토케미칼이죠. 예, 그러면서 아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항암, 누구나 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항암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조건들이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혹시 스님께서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만 해가지고 자연인처럼 살아면은 다 나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 네. 근데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임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나아지는 것들이 수치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잘 안 들려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음, 음, 글쎄, 그거야 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 자연치료 하신 분들요? 네. 예, 뭐 그 저희 제품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식도 이제, 음, 그, 결국은 그거죠. 이제,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이제 박영호 선생님 강의하고 공부하신 내용들 쭉 살펴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나왔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전부 심각한 상태였었어요. 완전 사기, 말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한의사 중에 제자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 분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치료를 했던 모양인데,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많이 적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테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면서 부족한 것들 또 교정해야 될 거 이런 걸 잘 이제 하면은 이게 뭐든지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제품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몇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쉽사리 납득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선생님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면 아마 쉽지 않았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상대 실제 이제 좀 힘들거나 힘들지 않더라도 초기에 있으신 분들이 먹을 수 있게 어떤 획기적인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약을 팔아먹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꼭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그거를 저희가 전달하는 게 필요해가지고 그런 게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약은 좋긴 좋은데. 선생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좀 안타까우셔서 그러시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음, 요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 권한다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문제는 뭐, 어려워도 뭐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신뢰관계가 안 생겨요, 잘.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게 하고, 스스로 또 찾아보시게 하고, 또, 그, 오프라인으로 좀 만나서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6월 4일부터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매주 첫째 주 토요일 날에 오프라인 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암 공부하시는 분들이, 암 치유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암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저희 생각도 나누고, 또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배우고, 이런 모임을 가질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카페에 한번 이렇게 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암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토요일이요? 예, 토요일 날. 토요일 날 2시가 오시기가 불편할까요? 차가 많이 막히려나? 쉬는 날이라. 어, 일찍 때 서두르면 갈 수는 있겠죠. 선생님 안 오셔도 되는데요, 저기. 아니, 저 말고 다른 분들. 그래서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글쎄요, 처음에 뭐 몇 분이나 모이겠어요. 처음에 한 서너 분 모이실 걸로 보고, 그냥 서로 진지하게 서로 상담하는, 서로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런 시간. 그러면 짧으면 2시간, 뭐 길면 3시간 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다가 좀 준비하고 그러려고. 돈을 조금 받고 하려고 그래요. 5만 원씩.
그래갖고 절반은 선물로 돌려드리고 또 그중에 일부는 과일 좀 사고 남는 거는 제가 용돈 쓰고 네. 그 줌으로는 안 돼요? 네? 같이 줌으로도 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되겠네요. 예. 만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뭐 두세 사람 모이는데 하긴 좀 그렇고 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준이야 좀 도와줘. 이렇게 와서 카메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뭐 네, 그때부터 네. 시작을 하시죠. 예, 그래 일단 뭐 그렇죠. 일단 시작하면 또 모이면 되겠죠. 음, 자, 오늘 간단하게 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